KF-21이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앞서 성공적으로 개발된 반면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도입 전부터 높은 단가 문제와 지속적인 결함 문제로 인해 여러 도입국에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국 방산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부품 가격을 급등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동맹국들조차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비해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며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약 68% 수준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산 항공부품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기존 F-15K, F-16 전투기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산 전투기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T-50 전투기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며 약 80% 도달했고 KF-21 역시 주요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투기는 가동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부품 생산 규모를 기준보다 3배 이상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을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완전히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유지비 절감과 전력 증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이 진행 중인 KF-21은 개량 사업과 함께 항전 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 가동률을 극대화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강의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전자전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진 사이에서는 F-15K, F-16의 전자전 체계도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된다면 대한민국은 4.5세대와 5세대 이상의 전투기 300여 대를 보유하며 강력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와 F-16 가동률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F-4 전투기의 가동률은 2018년 74%, 2019년 72%, 2020년 69%로 점차 하락하며 목표 가동률이 7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가동률 저하는 전투기 노후화와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합니다. 특히 F-15K의 경우 도입 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성능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약 3천억 원을 투입하여 항제밍 안테나, 키아 식별 장비, 연합전술 데이터 링크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FA-50 경공격기의 성능 개량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스라엘 엘타-엘름-2B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지만 공대공 무장은 유효 사거리가 7km인 AIM-9L만 사용하고 있어 적기를 100km 밖에서 탐지하도록 7km까지 접근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 레이더와 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FA-50 블록이형과 같은 성능 개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함께 국산 화율을 높이고 국내 방산업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전투기인 KF-21을 완성시키며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에 통합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면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KF-21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면 경제적 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개발이 해외 수출까지 탄력을 받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노후화된 전투기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대규모 군사협력을 체결하면서
KF-21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이 입증된다면 중동의 UAE와 사우디 공군이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AE는 KF-21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 대등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KF-21의 공대공 체계가 완전히 개발될 경우 라팔 전투기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 블록 단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강화될 경우 주변국 대응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AE는 탄탄한 경제력과 군사 수요를 가진 국가로 한국에게 최적의 방산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은 초기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현재 실전 기체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국이 완벽한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독자적인 A사 레이더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최근 유럽 방산업체 레오나르도가 한국과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레오나르도와 항공기용 레이더, 해외 수출 협력을 위한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한화시스템은 레이더 제품군을 확대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공중 및 지상 표적 탐지와 추적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제 한국은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했던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확보하며 한반도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에 공중 발사형 초음속 무기 체계를 적용하는 기술 개발 계획도 발표하면서 한국 방산에 대한 유럽 및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한국 방위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 이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고 언급하며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를 모델 삼아 루마니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급변하는 유럽 안보 상황에 맞춰 빠른 개량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다수의 유럽 국가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폴란드는 물론 향후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을 갖추는 것이 한국 방산업계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다량의 무기를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 공군의 120대 도입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KF-21은 초음속 다목적 전술기로 최대 8개의 초음속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난 전투기입니다. 최근 KF-21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장착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장착 가능성까지 열었습니다. 이 포드가 장착되면 24시간 전천후 탐지 능력이 확보되며 레이저 유도 폭탄을 활용한 정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KF-21은 기존 전폭기보다 더욱 강력한 공격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의 도입 가능성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기 연동 작전 그리고 레이저 무기 통합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자체의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KF-21은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 능력을 입증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의 강력한 전력 증강을 이끄는 핵심 기체로 자리 잡으며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블로거는 4.5세대 전투기이고 앞으로 5세대를 넘어 6세대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미래형 전장에 걸맞는 무기체계를 새롭게 갖춰야만 합니다. KF-21의 양산이 시작되자 UAE는 사령관을 대한민국에 파견해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까지 성공하는 등 사업이 일정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이에 걸맞는 항공무장 개발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는데 핵심인 내부 무장창에 필요한 파일런 개발 과제가 새로 공고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은 내부 무장창이 위치한 동체 하부 중앙에 4발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반매립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을 깜짝 방문한 UAE 사령관 역시 KF-21에 탑승했었던 시제기에서도 전투기 하부에 미티어 4발을 장착하여 비행하는 퍼포먼스를 공개했습니다. 반매립 무장창은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신기술 중 하나로 레이더, 반사파가 많이 발생되는 공대공 무기를 동체 중앙 내부로 수납해 반사율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밀한 침투가 가능한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은 반사각 정렬 기수가 스텔스 도료 조종석의 스텔스 처리를 위한 캐노피 특수 코팅 기술들이 추가되면서 전면에서 F-35급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아주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형 내부 무장창이 개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KF-21 하부에 장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안전하게 장착하고 발사 시 외부로 투하되는 파일런이 영국에서 개발되어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내부 무장창에서 운영할 새로운 파일런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고한 개발 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공대공 무장발사대 장착 기술이라는 과제를 통해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서 장착하는 전용 파일런 개발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9년 9월까지 48개월간이며 120억 원을 투자해 공대공 유도 무기를 내부 무장창에서 장착해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도 미사일을 수직 하방으로 사출할 수 있는 투하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제는 응용 연구 단계이며 시제품을 개발해 내부 무장창과 통합할 계획으로 알려져 실제 성능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출 방식은 유압식이 아닌 공기를 이용한 공압식이며 파일런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중량은 미국의 AIM-120 암람급 미사일 장착이 가능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 무장창에 장착된 파일런에서 미사일을 안전하게 외부로 분리하기 위해서 무장 발사대에서 전개되어 이격하는 방식인데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F-22나 F-35 전투기에 장착된 방식이 첨단 무장 파일런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코밤사가 공급하는 파일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반매립 무장 장착대가 그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밤사의 무장 장착대는 파일런이 고정식으로 미사일을 동체에 바로 조립할 수 있으며 발사 시에는 3개의 사출 장치가 튕겨나오면서 분리된 미사일을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면서 공중에서 2차 점화로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파일런은 날개에 장착되는 것에 비해 공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최대한 무장을 외부로 전개시킨 후에 발사하는 방식의 새로운 파일런 개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과연이 과제를 통해 공개한 개발 개념은 공대공 무장이 내부 무장창에 장착되어 분리되기 전까지
어떠한 기동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무장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내부 무장창이 개방되었을 경우 안전하게 미사일을 외부로 발사할 수 있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압축된 공기를 투하 신호에 따라 제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사출이 이루어질 정도로 전개되어 투하하는 기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용 내부 무장 발사대를 확보하며 투하 장치 및 공합 제어 장치의 설계와 검증 기술을 확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 적용할 무장 발사대 제작을 위해서 몇 가지 단위 과제를 수용하여야 하는데 무장 발사대 통합 및 시험, 투하 장치 설계 및 제작, 공합 제어 장치 설계 및 제작이 포함됩니다. 이번 과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용 무장 장착대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추후 유도 폭탄용 무장 발사대를 추가로 계단형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68% 정도의 국산화를 완성시켰습니다. 그중 영국에서 공급하는 KF-21의 핵심 기술은 사출 좌석과 공중급유 시스템, 항공용 동체 연료 탱크, 조정사 산소 공급 장치 등이며 여기에 반매립 무장 파일런까지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국 코바 미션 시스템사는 공중급유 장치와 무장 파일런을 제공하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에 적용한 반매립식 무장 발사대가 KF-21 동체하부에 적용되면서 위티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전투기에도 코밤사에서 개발한 시스템 등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F-22 랩터 전투기에도 내부 무장창에 전용 파일론을 설계해 납품했을 정도로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갈 파일런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해외에서 수입해왔던 부품과 기술들을 줄이겠다는 의미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 코밤사에서 개발한 내부 무장창 파일런을 도입하면 쉽게 운영할 수 있는데 굳이 국산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국산 내부 무장창에 대한 기술이나 스펙을 유출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무장 파일론을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들을 유출하기 위해 시도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기술들이 인도네시아에 넘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수사 결과 전투기의 4대 핵심 기술들을 비롯한 기술들은 유출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공동개발이 아닌 국내 자체 기술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UAE나 사우디, 일부 중동 국가들에게 KF-21 전투기를 수출하였을 때 해당 부품들로 인해 수출 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엔진을 국내에서 개발해 제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4.5세대 전투기로 등장하는 KF-21이 빠르게 블록2의 스텔스 전투기로 완성하기 위하여 내부 무장창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전용 파일런 개발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무장창에서 운영하는 파일런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으로 한국이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 무장창 파일런 개발이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외부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내부 무장창이 개방되었을 때 초음 속으로 비행할 경우 복잡한 와류가 형성되며 이때 발생한 태풍급의 소용돌이가 비행기 항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물의 진동까지 유발시킨다는 것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파일런은 내부의 장착 공간이 한정되면서 튼튼하게 만들기도 어려워 고도의 기계적 메커니즘 기술이 필요한데요. 전투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비행에서만 무장을 발사하는 것이 아닌 180도 뒤집혀진 상태에서도 무장이 발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력에 의존하는 기존의 무장창과는 개발 난이도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F-22 랩터를 개발할 당시 초기형과 후기형에서 내부 파일런 작동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영국 코밤사가 제안한 늘어났다 접히는 방식의 새로운 파일런이 선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AIM-120 암람의 무게는 150kg인데 사이드 와인더의 90kg의 중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거운 무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 파일런을 개발하여야 하며 거꾸로 전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서도 튼튼한 전용 파일런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무장을 투하시킨 뒤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공합 시스템이 거꾸로 뒤집히더라도 위로 무장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힘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도 공학적인 이유로 개발한 내부 무장창용 파일런의 특징은 암람 미사일보다 두꺼운 파일론으로 제작된 것이며 2015년에야 시스템이 안정화되어 전투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내부 무장창 파일런 개발에 15년 이상을 투자했을 정도로 다양한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용 파일런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은 F-35 스텔스 전투기보다 동체폭이 좁고 깊이도 작아 날렵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 비행 시의 항력에서는 유리하지만 무장을 내부에 장착하는 점에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부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산 KF-21 전용 파일런 개발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내부 무장을 열었을 때 안쪽에도 전용 파일론을 추가해 동체에서만 파일론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에서도 미사일이 운영되어 더 많은 무장을 장착하는 방안을 본격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체에 장착되는 파일런이 사출을 위해 일정 길이만큼 늘어나 무장을 분리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어 안쪽에 장착된 새로운 무장은 스프링으로 튕겨내는 전용 파일런을 가지고 있어 미티어 미사일에 적용된 파일런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파일런이 개발되면 동체 깊숙이 대형 폭탄이나 미사일을 장착하고도 안쪽에는 단거리 미사일 등을 장착해 내부 무장창이 더 많은 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번 사업 공고를 통해 KF-21 스텔스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전장에 걸맞는 무기를 완벽히 구현해 낼 것입니다.